네, 276페이지 프로그램 시작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들 프로그램 시작하는 거 다 아는 거고요. 회사 등록, 환경 설정 이것도 다 이미 우리 낮은 급수 때 다 하고 지나갔던 거니까 지나가시고 바로 280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기서부터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회사를 2000번으로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주세요. 회사는 2000번, 재무전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재무전자 확인 로그인. 자, 메뉴가 TAT 2급 메뉴는 FAT 1급 메뉴보다 좀 많습니다. 여기 부가가치세 쪽에 메뉴가 많이 늘어났죠. 또 거기다가 인사급여 쪽에 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실습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회계에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 280쪽부터 실습 문제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 설치라든가 백데이터 설치 방법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요건 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소유이거나 법인이 리스 또는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소유했거나 회사가 임차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만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종업원 소유의 승용차는 여기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예를 들면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이런 것 등을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해야 됩니다. 자, 대상을 보면은 일반적인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부과되는 승용차니까 경차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9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리스나 렌트 차량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외 보시면 배기량 1000cc 이하, 배기량 1000cc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경차를 말하는 거예요. 배기량 1000cc 이하 차는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 안 해도 돼요. 하지 않아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시설 대여업, 운전 학원업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죠. 그건 영업용 승용차죠. 그러니까 영업용 승용차를 여기다 등록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됐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승용차부터는 정액법으로 5년간 감가상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은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감가상각비의 인정은 연간 승용차 한 대당 800만원, 연간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해로 2월에서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준다. 한도를 두었다는 거예요. 보험가입은 2016년 4월 1일 이후 보험료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즉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 보험이 따로 있으니까
그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수용차 등록 1번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의 적용등록 관리 항목에서 32번 업무용 수용차 항목을 사용으로 설정을 할 것이고요. 계정과목은 보험료, 차량유지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업무용 수용차 등록은 업무용 수용차 차량을 등록을 하면 되고,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입력 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F3을 눌러가지고 추가적으로 차량별로 관리를 해 주어야 업무용 수용차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에서 실습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81페이지. 주식회사 재무전자의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먼저 고정자산을 등록을 해주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차량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첫 번째 있어요. 자,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고정자산 계정 과목에서는요, 그냥 엔터를 치세요. 엔터 3번 치십시오.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려옵니다. 커서가 밑으로 내려왔죠. 거기서 F2 누르셔가지고 계정 과목 코드 도움창이 나오면 차량 운반구를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차량 운반구 확인. 자, 그 다음에 코드는 거기 301번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301 입력하시겠습니다. 자산명 차량 1이라고 입력하죠. 차량 1. 자, 취득일 표에 있죠. 2017년 12월 31일. 이번에 산 게 아니군요. 자, 3년 전에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기초가액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기초가액 3년 전에 산 거니까 4,500만원. 그러면 전기 말까지 상각한 누계액이 있겠죠. 2019년 말까지 상각했던 거 1,8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장부금액이 자동 계산되죠. 2,700만원. 자, 쭉 내려와서 상각 방법 9번.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네요. 그러면 정률이 0번이고 1번이 정액법이에요. 1 하면은 여기를 1번 하면은 정액법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뭡니까? 상각률이죠. 내용연수. 내용연수 5년입니다. 5 입력할까요? 5 엔터. 그러면 내용연수 에 따라서 정률이 결정이 되죠. 0.2 정률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경비구분 800번 때는 여기 판매관리비, 이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0번 때 그대로 두시면 되고, 만약에 500번 때다 그러면 여기 1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0번 800번 때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차량에 대한 단기 감가상각비가 여기 9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2020년도 감가상각비는 900만원이다 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4,500만원을 5로 나누면 5, 9, 45, 1년에 900만원씩이다 이런 얘기죠. 정액법이니까.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수행 2번을 해볼게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하는 거죠.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할 때 이 정보를 보고 등록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전체 메뉴에 가보시면은 기초정보관리에 있어요. 기초정보관리. 네, 거기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네.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자, 거기 표에서 코드는 101번이다. 101번 입력하시고 차량 번호가 255에 7466. 자, 차종은 그랜저. 명의는 회사, 사용.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코드. 네, 고정자산 코드를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요. 아까 301번이라고 등록했던 그 코드를 찾아줍니다. 확인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6번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취득일자하고 경비구분하고 명의구분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8번 기초주행 누적거리 이거 그 표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200km네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 여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0번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에 보험기간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보험기간까지 입력하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기 주어진 자료대로 다 입력하신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었고요. 그 밑에는 수행 결과, 우리가 입력한 그림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로 관리를 하려면은 여기 수행 팁에 있다시피 업무용 승용차 취득과 유지를 위해서는 지출한 내용에 관련된 계정 과목에 대해서 관리 항목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가지고 관리 항목 설정하는 거, 또 문제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는데 우선 책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하위 등급에서 여러분들 이건 이미 다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계정 과목은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일반 회계 기준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계정 과목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계정 과목을 계정 과목 코드 체계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코드 체계는 이와 같이 계정 과목 조회해 보면 자산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 놨고 유동자산은 방자자산, 재고자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있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분되어 있고 매출과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중단사업손익, 법인 개인, 또 제조원가 관련 코드, 도급원가 관련 코드, 분양원가 관련 코드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TAT 2급을 응시하는 경우에는요 여기서 500번대 경비 제조원가도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제조원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건설업의 도급 원가는 해당이 없어요. 600번대 코드는 전혀 쓸 일이 없을 거고요. 도급이라는 업무가 없으니까. 또 이 분양 원가 이거 전혀 또 쓸 일이 없습니다. 건설업에서 쓰는 거니까. 분양 원가도 800번대 경비,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이건 많이 사용하겠죠. 예, 판매비와 관리비 이것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자산부채 자본은 다 사용하고요. 자산부채 자본 모두 사용하고. 매출원가 당연히 쓰겠죠. 매출 당연히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있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사용하고요. 중단사업 손익이라든가 법인 개인 이런 코드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빨강색으로 계정과목이 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할 때는 컨트롤 F2를 눌러서 계정과목을 더 씌워 입력을 하면 수정이 돼요. 계정과목 색깔이 빨강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입력하면 바로 수정이 돼 버립니다. 그걸 정리해 놨고요. 자, 이제 수행 내용 같이 해보죠. 재무전자는 다음의 계정과목에 관리 항목을 추가하고자 한다. 자, 차량과 관련된 계정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요 두 개를 32번 업무용 승용차라는 관리 항목을 추가해 보아라 하는 겁니다.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 코드가 한 끗 차이네요. 821, 822. 자,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가셔가지고 821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면 821번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 밑에가 바로 822번이고 나란히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관리 항목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자, 보험료의 관리 항목이다. 그러면 이 자리가 관리 항목 자리예요. 여기 관리 항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업무용 승용차라는 관리 항목이 지금 이 자리에 추가를 시킬 겁니다. 이 자리에 각각.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셀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 셀을 더블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관리 항목 팝업 창이 나옵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32번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항목이 보여요. 이 X를 동그라미로 바꿔줍니다. 동그라미로 클릭해주면 바뀌어요.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누르면 아까 이 빈자리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관리 항목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차량 유지비도, 네, 그 밑에 차량 유지비도 똑같이 더블 클릭하셔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32번 업무용 승용차 여기 동그라미로 바꿔줘요. X를.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관리 항목을 넣게 되면 앞으로 보험료, 차량 유지비 전표를 입력할 때는 F3 눌러서 몇 호차, 어떤 차에 기름을 넣었다. 이렇게 차량별로 구분해주는 작업을 추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표 입력할 때. 네, 그 수행 결과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84페이지의 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의 아래쪽에 팁이 있죠. 수행 팁. 실무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과목과 조교를 등록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빨강색 계정과목은 컨트롤 F1을 누른 다음에 수정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가능한 고치지 않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나 바꿀 필요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 수정을 해라 이겁니다. 계정과목의 관리 항목에 32 업무용 승용차를 추가하면 전표 입력 시에 관리 항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마 실습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죠.
거래처 등록. 예.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는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카드거래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은 등록된 거래처별로 거래처 원장 관리를 하거나 매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매출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등록하며 매입 시는 세금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에 표시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고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는 우리가 여기서 실수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아래 급수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제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아마 입력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109번을 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은 받으러움이 110번이니까 111번을 써야 되고,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이 202번이기 때문에 203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207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또 동일 이름의 개념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코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코드를 잘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만약에 입력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야 돼요. 아무튼 TAT 2급에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하라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합니다. 예. FAT 1급에서 출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TAT 2급에서는 그 부분은 안 나와요.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하는 곳이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계속기업의 비교식 손익계산서 작성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메뉴죠. 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네, 이것도 입력하라는 문제는 TAT 2급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전기분 원가명세서. 네, 전기분의 원가명세서 자료가 여기에 입력되어 있어요. 네. 다 입력되어 있는 거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거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 은행거래, 계정과목들은 거래처별로 다 구분이 되어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것도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이런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하라는 거 단골로 나오는데 TAT 2급은 이런 건 그냥 건너뛰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거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훑어왔는데요. 만약에 TAT 2급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기초정보 관리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앞에 다른 급수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출제를 안 할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대해서만 그래서 실습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표 처리. 네. 바로 이제 우리가 분계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전표 처리죠. 어, 290페이지의 필요 지식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290페이지 필요 지식.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보고 회계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입력하는 메뉴이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된 자료는 전표, 그리고 분계장,
그리고 총계정 원장 등 관련 장부와 메뉴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필요한 내용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으로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전표 입력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작업이죠. 전표 입력이 회계 실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 거래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 건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건지 TAT 2급은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야 돼요. 예. FAT 1급까지는 일반 전표 문제, 매입 매출 전표 문제를 딱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TAT 2급에서는 앞에 거래자료 입력이 섞여 있어요. 예. 섞여 있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일반 전표,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FAT 1급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전표 입력할 때 날짜, 뭐 이거 날짜 입력하는 거 여러분 다 알 거고, 거래처 코드란에 한글로 입력해서 검색하면 코드가 보이죠? 그거. 그 다음에 구분에는 차변, 대변 그런 것도 있고, 입금, 출금 구분도 있죠? 1번이면 출금, 2번이면 입금, 3번이면 차변, 4번이면 대변. 전표 입력할 때 다 해보셨죠? 네,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들도 두 글자만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계정 과목들. 네, 적요도 코드를 고르면 돼요. 코드 없는 것은 직접 입력해서 적요를 만들어 쓰죠.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는 실무 형식으로 적요까지 다 입력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고요. 뒤에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가가지고는 이제 시험에 평가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출금전표 작성하기, 입금전표 작성하기. 이 말은 뭐예요? 출금전표는 대변의 현금인 거래를 출금전표라고 그러죠. 그때는 구분에다가 1번 해가지고 입력하면 입력이 편리하다 이거고, 입금전표는 뭐예요? 거래의 금액이 모두 현금이고 차변의 현금인 거래죠. 차변의 모두 현금이면 입금전표로 작성하면 편하죠. 구분란에 2 하면은 그게 입금전표예요. 그리고 대체전표는 1번, 2번이 아니라 차변, 대변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은 3번 선택하시면 되고 대변은 4번,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구분란에 입력하는 것이 대체전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 한번 해봅시다. 수행 내용 있습니다. 다음 거래를 참고하여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입력을 수행하라. 자, 첫 번째 영수증 한번 봐요. SK 성동 주유소 거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5에 5에 7466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라. 이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승용차에 기름을 넣은 것은 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못 받아요.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우리가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이걸 반영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이건 그냥 일반 전표에 넣어놔야 돼요. 부가세 전부 무시하고 요 합계금액으로, 합계금액을 몽땅 뭘로 하면 돼요?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이런 전표는 출금전표로 쓰면 편해요. 차량 유지비로. 자, 영수증의 날짜를 보니까 8월 2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입력합니까?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자, 위에다가 날짜를 다 넣어보세요. 8월 2일까지. 네. 그리고 구분은 1번 출금하시는 거예요. 예, 1번 출금하게 되면 대변의 현금이라고 딱 나타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넣는 계정과목 코드는 여기 차변에 들어갈 계정과목 코드를 여기서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 유지비. 자, 판매 관리비에서 찾으세요. 차량 유지비를 822번을 찾아야 되는데, 왜 822번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차가 어느 부서 차예요? 관리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인 거죠. 예. 생산부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00번대의 코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822번을 꼭 써야 되고요. 거래처가 SK 성동주유소입니다. 그러면 코드에다가 SK 하고 엔터 치면은 코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거래처로는. 차량 유지비 같은 비용은 거래처를 코드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다 참고로 텍스트를 써주는 게 좋아요. SK 성동주유소. 자, 적요는 밑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유류대 지급 1번이 딱 맞죠? 그래서 1번 엔터. 네, 금액은 거기 영수증에 28,000원을 넣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2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분계장 내용이 보이죠? 차변의 차량 유지비 28,000원, 대변의 현금 28,000원. 네,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3페이지 입금전표 작성하기가 하나 있는데요. 입금표가 하나 있고, 영업부에서 매출처 주식회사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하였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하는 문제네요. 자, 현금 받았어요. 330. 그러니까 입금표. 자, 이제 입금전표를 쓰면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만 외상 매출금으로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날짜를, 입금표의 날짜를 보세요. 예, 날짜가 어디 있느냐?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8월 5일입니다.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8월 5일. 구분은 2번 입금, 외상 매출금, 코드에서 외상하고 검색하시면 외상 매출금 108번. 108번 코드가 임기 암기되어 있는 분은 그냥 108번 바로 입력하면 되죠. 거래처 이거는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한림사. 외상 매출금 채권이기 때문에 1001번으로 코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밑에 적요에서 보면 외상대금 현금 회수 4번 적요 만들어져 있죠? 4 엔터. 그리고 대변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330만원. 네, 이렇게 입력하면 밑에 차변의 현금 330, 대변의 외상 매출금 330,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네,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문제는요, 대체전표 작성하기. 네, 좀 복잡해 보이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을 보면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네,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면 회계처리가 이렇게 복잡해져요.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다.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 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시오. 그러니까 아마 전기에 결산할 때 경과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수익으로 발생시킨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자 80만 원이 전부 당기 것이 아니라 전기에 수익으로 발생시킨 게 있기 때문에 미수 수익을 뺀 나머지만 단기의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예, 전기의 수익으로 봤던 걸 빼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요 두 개. 요거는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해야 돼요. 네.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미수 수익을 조회해 가지고 요 80만 원에서 미수 수익을 뺀 것만 이자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자 수익을 80만 원 다 보면 안 돼요. 미수 수익 빼고 나머지만 이자 수익. 그리고 대변의 미수 수익.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어떻게 했나요? 여기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군요. 요 2천만 원하고 요 이자에서 여기 선납세금 뺀 나머지 여기 이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왔죠? 그러니까 차변은 보통예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우선 미수 수익을 먼저 조회할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수 수익이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8월 20일. 8월 20일 현재 미수 수익이 얼마인가를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8월 20일 현재 미수 수익 여기 당좌 자산에 있잖아요. 26만 6,600원이 미수 수익입니다. 그러면 미수 수익을 대변에 이건 이제 오늘 적어야 돼요. 그리고 80만 원에서 이걸 빼봐요. 빼기 266,600원 빼보세요. 그러면 53만 3,400원 이게 이자 수익이다 이거예요. 자, 계산기로 계산을 해놨으니까 이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요. 자, 날짜가 8월 20일이에요. 자, 8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 자, 정기예금 대변에 먼저 넣겠습니다. 대변에 정기예금 만기세 쓰니까 대변 104번 거래처는 한국은행이죠. 예, 정기예금 한국은행 거죠. 거래처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한국은행 정기예금. 자, 적요는 밑에 뭐 만기라는 거 혹시 있나요? 응? 없죠? 예. 그래서 적요에다가 정기예금 만기라고 그냥 직접 쓰겠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그리고 금액은 2천만 원이죠. 20 플러스 2번 엔터. 자, 그 다음에 차변 적을까요? 이제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들어와요? 103번. 거래처도 한국은행이죠. 똑같은 한국은행. 한국은행 보통. 자, 적요는 뭐라고 쓸까요? 보통예금에 없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위에 있는 적요 복사하고 가면 되죠. 정기예금 만기됐다. 만기된 것이 입금된 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변에 들어온 돈은 20676. 20676 800원. 이게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네, 이제 큰 금액은 다 처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거 대변이죠. 자, 대변의 이자 수익. 단기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거. 자, 이자 수익은 뭐 거래처나 적요, 거래처 넣을 필요는 없고, 적요도 위에 정기예금 만기 그냥 복사하면 되고요. 아까 533400이었죠? 빼니까. 그리고 또 대변에 그 전기에
미수수익 인식했던 거, 대변에 또 미수수익 116번. 네, 적용의 그 정기예금 만기 그냥 그걸로 가면 돼요. 아까 여기서 합계잔액시설비에서 조회한 금액 266,600원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266,600원. 자, 그 다음에 그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123,200원을 선납세금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차변이에요. 차변. 선납세금. 적용은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니까 1번 적용 쓰면 되겠네요. 이자 소득 원천징수액 금액이 123,000, 123,200원, 123,200원. 네, 이렇게 하면 네, 좀 줄수가 많이 차지하죠. 하나, 둘, 셋, 넷, 5줄. 이런 붕괴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정기예금 만기되는 거래 좀 복잡한 분계 내용이니까요. 이거 좀 연습 많이 해두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계 연습은 여기까지. 네, 전표 입력이요. 오늘 전표 입력은 또 여기까지.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질문은 수업 중에 그때 질문이 있을 때 바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예. 그 일반에서 그 업무용 승용차 관리 수행하다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1번에서요. 출근 점수 8월 2일. 8월 2일 거. 우리 그냥 지나왔군요. 네. 자,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깜빡했네요. 8월 2일 거 조회해 보세요. 차량 유지비를 저기를 아까 그 문제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고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나왔어요. 자, 차량 유지비에다가 셀 포인터를 이게 갖다 놓으시고요. F3을 눌러주세요. F3키, 기능키 F3을 누르면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하는 관리 항목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 승용차 코드에 커서가 와 있거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승용차 코드가 보여요. 255-7466 그랜저라고 아까 문제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해요. 확인. 그러면 차량 번호가 선택이 된 거고요. 구분해서 목록을 보시면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자, 이건 유류비죠. 그래서 유류비에다 그대로 두시고 부서 코드는 없으니까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요게 이 차량별로 장부를 볼 수 있는 장부로 만들어져요. 차량 유지비가 이 차량 호수별로 구분이 되는 장부에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깜빡하고 그냥 지나갔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94페이지부터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